낙관론은 절대로 안 되고 오만해서도 안 되고. 검찰 내부에서 150명이 떨고 있다는 소식 화제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여조 관련한 부분 보고드립니다. 먼저 오늘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 후보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만 10건은 될 것이고 수사에 투입된 검사들만 150에서 200명은 될 텐데 민주당은 그간 수사 검사를 상대로 보복을 다짐하지 않았느냐며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가한다면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다른 검찰 간부는 어떤 수모를 겪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조직을 떠날지 고민되는 건 사실이라며 검사들이 앞으로 정치 관련된 수사나 정치인 수사 자체를 막기 싫어하고 회피하는 분위기가 퍼지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영원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조직입니다. 자신들이 했던 짓은 생각 못하고 밥줄만 걱정하니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문제는 여론입니다. 오늘자 MBS 조사는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저쪽이 선거 막판이 다가오니 결집하고 있고 표집을 비교하면 우리 쪽 지지가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자 리얼미터 조사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지지층이 긴장하고 여조를 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완벽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다양하게 나옵니다만은 네. 뭐 공정 이런 데 빼고 이상한 여론조사 나오는 데 빼고 질문 자체가 그게 다 이상하니까 정상적인 언론사 혹은 여론조사 회사에 나오는 거든 뭐 다들 뭐 이재명이 옷자를 다 찍더라고. 이제 뭐 박스 꺼내는 게 쑥 들어갔죠 이제는. 쑥 들어갔고 박스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대선 한 2주 전 여론조사에서 나온 수치하고 실제 대선 투표 때 득표율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역대로 다 더 많이 나옵니다. 왜 더 많이 나오냐? 이 여론조사는 무응답층이 있단 말이에요. 투표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네. 누구를 지지하지 않겠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대선 때나 가서 투표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보면 1등만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2등, 3등도 더 나와요.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 박찬대 원내가 대선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단체. 득표율이나 낙성 등 응시 징계하겠다. 이거는 박찬대 원내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후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멘트는 이제 선거가 임박할수록 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뭐 후보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너무 안타깝게 졌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절대 낙관하면 안 된다. 마지막에 양강 구도로 좁혀진다. 뭐 이런 거거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선거는 여론조사하고 좀 다르게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나라 선거는 양강으로 결집하죠. 좁혀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문재인 붙었을 때도 그랬고 이재명 또 윤석열 붙었을 때도 마지막에는 양강으로 확 굳었다고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지금 다자구도상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정동영 붙었을 때 다자구도였죠. 네.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문유지 이렇게 됐잖아요. 문유지가 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주석처럼 한 8%, 뭐 9% 그쯤 그쯤 받았어. 이회창 15% 받았어요. 보전을 받았어. 정동영은 26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2정당 그리고 당신은 여당이었잖아. 여당인데도 26밖에 못 받았어요. 그게 다자구도가 되면서 이명박은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세론이 확 휩쓸었잖아요. 휩쓸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회창이나 국현 씨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얻게 되는 거고 정통 민주당 지지층들이 안 뭉치지. 왜? 어차피 지니까. 그래서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갑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지. 그래서 이명박이 압승했던. 여기 3명만 봐도 이명박 투표. 난 투표하러 안 나갔고 형은 투표했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후보와 당은 당연히 진짜 뭐 사자가 뭐 한 마리 잡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잡아도 되는데 뭐 지지자들이나 우리 같이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얘기지. 그 투표율 보면은 이제 이명박 때가 63%?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문재인 75%.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때는 당연한 거죠. 박근혜 때하고 문재인은 진보 보수가 한판 붙었던 거고. 그때 완전히 1대1이었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재명 윤석열 때는 더 크게 붙었어. 77. 그러니까 투표율이 확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번에는 지난번만큼 투표율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다만 그 보수에서 포기한 표가 많겠지. 근데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긴다고 안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네. 네네. 그건 기본적으로 갖고 있대. 편승 효과라고 하잖아요. 밴드웨건. 되는 놈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TK에서 안 나오던 여론조사 회사에서 지지율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거거든. 대구나 PK 지금 가면 분위기가 예전하고 다르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민주당 뭐 대선 후보가 간다든가 민주당 좀 지지해주세요라고 거리 유세한다든가 다 침 뱉고 갔어. 오지도 않아. 막 꺼지라 그러고. 근데 지금 어쨌든 구경이를 한다고. 왜? 이게 밴드웨건이거든. 될 거니까. 편승 효과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당과 우리 지지층과 우리 같은 사람은 꼭 같이 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낙관론은 절대로 안 되고 오만해서도 안 되고 언행은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 퍼센테이지 언급하도 안 되고 이렇게 가면 난 뭐 여러 군데서도 문자 받았는데 꼴 보기 싫다는 거야. 지금 춤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몇 단 됐는데 춤추고 있냐고 지금 다 이겼냐고. 뭐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추고 이렇게 너무 잘 보이고 또 그걸 찍은 걸 2차 생산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 틀어주는 게 더 반발 효과를 크게 키운다. 근데 그럼 어떻게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했고 전주지검장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관련 수사를 하는 등 오로지 윤을 위한 정적 제거와 정치 보복 수사에 매진했습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영전한 뒤에는 김건희의 명품백과 주가 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말 그대로 지금의 검찰이 기소청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이들이 사표를 낸 이유는 정권이 바뀐 뒤 시작될 감찰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먼저 징계 사유가 있는지 대검에 확인해야 하고 일단 감찰이 시작되면 퇴직하지 못합니다. 감찰 결과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법에 따라 해임의 경우 3년, 면직은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합니다. 즉 정관 기간이 다 날아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특정인에 대한 충성 대가로 개인적 영달을 누리며 조직을 망치더니 이젠 변호사 개업을 못할까 겁이나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말씀처럼 저들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을 적용해 참교육이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끝으로 이번 주부터 내내 저쪽의 결집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여론조사 수치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타 커뮤니티, SNS 등 저들이 부끄러워하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결집 중입니다. 위험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꼭 여론조사를 받아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리며 어나마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